열정이랑 진정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말씀드릴 거예요. 입시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첫날 만나는 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물론 의대를 목표로 하지만 너무 빠삭하게 입시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뭔진 모르는데 나는 의대 가고 싶어. 공부 엄청 잘해. 이런 친구들 그룹도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입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입시를 빠삭하게 아는 친구인데 3333이 나와요. 등급으로 그냥 말할게요. 입시를 하나도 모르는데 100분위가 99, 100, 99, 100이에요. 누가 의대 가요? 네. 입시 아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수시부터 정시까지 정말 엄청 고되게 작년에 살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색내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수시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서. 애들 학생부 일일이 다 보고 이 모든 해온 것들이 부정당하지 않게 내가 잘해야지 막 하면서 막 저희 반 애들 거 이제 다 보고 나서 근데 재작년이랑 좀 달랐던 게 구평도 좀 늦게 받고 추석이 연휴가 뒤여서 원서 접수가 거의 바로였어요. 작년 스케줄이. 재작년에는 8월 31일이 구평이었고 그러니까 구평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8평이었죠. 그래서 추석이 중간에 끼어있는 바람에 거의 보름 뒤에 원서 접수였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기도 했고 제가 그때는 M2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를 봐야 되는 그 개수도 좀 덜 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M2가 그 다음 반이나 보니까. 근데 이제 M1은 훨씬 많고 9월 제가 알기로 1일인가 뭐 4일, 6일이었나요? 네. 올해 거는 또 4일 4일 기억나는데 그리고 아마 거의 바로 원서 접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아 정말 그게 밤새서 보고 또 보고 막 졸면서 또 보고 막 2시간만 자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현역에서 공부했으면 하버드를 갔겠다 제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다행히도 그것들이 부정당하지 않고 잘 나와줘서 예, 저도 올해는 좀 기분이 좋았던 한 해긴 한데 결국 진심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로 또 올해를 달릴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라 인내심이라고. 제가 그 말을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이 텐션 안 놓치고 끝까지 달릴 테니까 너네도 열정으로 달려. 근데 그 열정이 뜨거워지라는 뜻이 아니야. 한번 훅 뜨거워졌다가 냄비처럼 가라앉으라는 게 인내심이에요. 끝까지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까 원장님이 왜 100분위 안에 표준 점수가 5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한눈에 보이니까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올해 네 국어를 만점을 맞았으면 150. 근데 하나 틀렸어요. 2점짜리. 그럼 148. 3점 하나 틀렸어요. 2점 2개 틀렸어요. 해서 142까지가 모두 100분위로 찍혔어요. 네. 그러니까 동점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되게 잘 펼쳐진 네, 점수대라서 소위 말해서 올해 정시는 줄 서서 많이 네, 합격을 했을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 칸수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 네. 수학이랑 국어랑 다 무조건 100점을 원점수 100점을 향해서 네, 가야 됩니다. 의대는. 마찬가지예요. 네. 물, 화, 생, 지도 네. 100분위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72, 70 표준 점수가 다 100분위 100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있었으니까 요것도 그냥 넘길게요. 아까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킬러 문항이 빠졌는데 킬러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친구들은 그 현장에서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친구 얘기 조금 해주면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국어를 딱 봐요. 그럼 느껴지는 체감이 있어요. 의대 갈 정도면. 아, 나 망했다. 소위 말해서 나 좀 잘 본 것 같다. 근데 두 감정 다 개워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망했다 하더라도 이거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뚜껑을 까보지 않으면 내가 등급과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요. 의외로 그랬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방어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1컷이 80점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잘 봤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100점이 수르륵 나왔어. 막 2,000명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잘 본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한두 개 틀린 거야. 그래서 잘 본 거 같은 거야. 그럼 의대 입장에서는 한두 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못 본 것처럼 될 수 있어서 무슨 말을 제가 엄청 많이 하냐면 국수, 영탐 다 독립시행. 자, 개워내고 자 20분 동안 마음 다시 다잡고 수학 나 뭐 봐야 되는지 보고 수학 봐. 자, 집중. 제가 감독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매년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신기하게 올해도 국어가 불수능이었잖아요. 국어 끝나고 진짜 가방을 너무 싸고 싶었대요. 왜 가방 한번 정리해야 하는 시간 주잖아요, 중간에. 근데 갑자기 환청이 들렸대요. 야, 수학 집중해야지. 제가 맨날 그 말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왜 교실 창문에 창살이 있는지 자기 알 것 같다고 막 안 그랬으면 그거 뛰쳐나갔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매번 듣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진짜 많이 시켜요. 네, 뭐 예열 지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멘탈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M2 첫 해 담임 때 강남 지점에 있다가 그때 한 친구가 국어를 그때도 망쳤어요. 근데 그게 들려가지고 뒤에 수영 탐탐을 다 1등급 맞아서 이화여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그때 막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안 그랬으면 그냥 이 올해 수능도 망쳤지 하고 그냥 나왔을 텐데 선생님 하도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마음 잡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엄청 시킬 거고요. 아까 모의고사를 10번 정도 본댔잖아요.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당연히 이투스 계열이니까 매월 이투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흔히 현역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도 저희도 봅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는 실제 재학생이 자격 조건이 되는 모의고사여서 저희가 당일에 동시에 못 봐요. 네,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졸업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쇄소에서 돌려서 그 주 주말에 저희가 보는데 모름지기 M1이잖아요. 아까 원장이 뭐랬죠? 의대 가려고 해야 되고 시간 관리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2번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사 것도 전 같이 다 봅니다. 네, 저 엄청 시켜요. 네, 그냥 시킬 수 있는 건 다 시킵니다. 네, 아마 저를 견디면 의대를 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좀 모드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나를 위해서 시켜주는 거라고 다 느끼고 있어서 그 합이 되게 잘 맞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저서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건 좀 개별 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모의고사를 조금 취급하신 어떤 분 번호를 좀 알긴 했는데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랑 이런 건 다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니까 그래서 하나 정도는 모의고사를 꼭 볼 수 있게 저는 그렇게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을 보완했대요. 자, 이게 국어에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학 문제예요. 실제 수능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자, 이게 제가 더 옆에 실을 수가 없어서 28번에서 이 페이지가 끊겼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28번에서 31번까지에 해당되는 문학 작품인데 30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린 이 문학 작품 박태원의 골목 안이라는 문학 작품은 수능 연계 작품일까요? 아닐까요? 연계 작품. 네, 또 이거 아니면 연계 작품 50% 확률이죠. 연계 작품 아니에요. 자, 제가 M1한 애들한테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연계 작품은 당연한 거고 그것도 안 하면 직무 6인 거고요. 연계 작품이 안 나올 때도 방어할 수 있도록 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계 작품만 할 줄 알면 상위권으로 못 갑니다. 근데 연계 작품도 안 한 거는 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검사는 당연히 해요. 근데 그게 연계로 된 것만 연습을 하면 분명히 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계가 몇 %라고 고지돼 있는지 아세요? 50%. 그럼 50은 아닌 데서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의 연습을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근데 연계밖에 안 해요. 그래놓고 나 국어 어려웠대요. 당연하죠. 50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국어 문학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야지 연계를 암기해가지고 이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보고. 자 그러면 느낌이 왔죠. 자 얘도 요 34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요게 오답률이 높은데 얘는 작품이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가 작품이 김인견의 일동장유가고요. 나 작품이 유박의 화암 구곡인데 자 연계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연계도 답이 맞고 연계가 아닌 것도 답이 맞다는 건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비연계라는 뜻이겠죠. 가가 연계고요. 나가 비연계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연계를 완벽하게 내가 체화한 친구들은 가를 통해서라도 나를 끼워 맞출 수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연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비연계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는 나도 명확하게 해서 정답으로 가면 남들 틀릴 때 난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끗 더 해야 돼요. 의대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들이랑.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건 한 끗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전 다 시킵니다. 저랑 학습 상담을 매주 하는데 넌 이게 부족하니까 이 문제집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타사든 자사든 이 선생님께 되게 좋대. 이번에 잘 나왔대 이 커리가. 그럼 너도 한번 봐봐. 혹은 시중에 있는 그냥 문제집 있어요.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마르오달트록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무조건 저는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말만 하면 안 해요. 모든 학생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최상위권이라고 되게 할 것 같은데 또 은근히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진짜 많이 순찰해요.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이제 상담이 있고 하니까 뭐 24시간 관찰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좀 틈만 나면 저는 가서 보는 편이에요. 왜?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엄청 저는 뭐라고 합니다. 네, 저 견디는 거 되게 힘들어요. 네, 다 각오하고 와야 돼요. 네, 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결혼했거든요. 네, 안 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했고 애는 없어요. 네. 근데 남편이 그래서 너는 나랑 결혼했니 강북청 소리랑 결혼했니?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네, 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본인 당사자가 나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살아야 잔소리가 먹혀요.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검사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럼 제2의 엄마의 잔소리예요. 그냥 애들한테는. 선생님 잔소리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친구같이 대하면서도 엄격하게 대하는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였고요. 수학 아까 29, 30 막 다 틀렸잖아요. 근데 풀이를 학생 2명이 판단을 해주세요. 풀이 보니까 어때요? 못 문제예요? 풀 문제예요? 1-R분의 A 이거 뭐 다 아는 공식 아니에요? 그죠? 이게 딱 보면 우선 문제의 생김새부터 거르고 싶어지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이제 시험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국어에서 멘탈 한번 깨지고 이제 또 마음 잡고 수학 풀렸는데 미적분이 사실 27번부터 약간 우리에게 이제 막 슬번슬번 이렇게 뭘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9번 뭔가 모르지만 복잡해 보인다 막 이러고 건너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개념과 정의로만 조합된 문제였어요. 네, 실제 킬러가 없어지기 전에 킬러 문제는
어머니 한번 몇 년도 거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풀이 자체가 이미 한 페이지가 가득 차는 킬러도 되게 많아요. 네, 그걸 킬러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킬러는 진짜 없어졌어요. 네. 30번도 이게 끝이에요. 30번 풀이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 네. 그래프 그리고 끝. 이게 30번 마지막. 보통 어머님들도 왠지 수학 30번 맨 마지막 문제 왠지 어떨 것 같아요? 막 극강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개념 수업을 딱 들어가면 선생님 너무 쉬워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반에 이 친구의 신상을 밝힐 수는 없고 학교 출신만 조금 이제 밝힐게요. 그 과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되게 자신 있는. 근데 이제 국어 영어가 그만큼 자신은 없는. 그래서 수학은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오더니 자기는 기초 수업을 듣고 싶대요. 개념을 한번 다시 단단히 다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그 수업 듣거든요. 얘는 뭐 수학 만점 프로젝트 수업 들어도 되는 친구인데 심지어 백분위가.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가면 아는 개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M1 반이겠죠, 그죠? 안 그러면 M1 반 들어올 수도 없겠죠, 그죠? 근데 한번 구석구석 되짚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퍼즐 조각처럼 레고 조각처럼 조합했다가 부셨다가 다른 식으로도 조합했다가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각각은 당연히 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수능 특강 야 중요해 연계 50% 나와. 그래서 저는 시킵니다. 무조건. 모든 전 과목을.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과목은 풀고 싶은데 이 과목은 안 풀래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걸러서 풀더라고요. 걸러서 풀면 대학도 걸러져요. 네. 이게 지구과학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탐구는 수능 특강 안 풀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작년은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했어요. 뭐 킬러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탐구도 막 푸는 분위기였는데 전 그 전에도 풀라고 한 이유가 여기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을 제가 큰 소리로 읽을게요. EBS 수능 특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 종합하여 개발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다양한 난이도의 수능형 문항을 학습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수학 능력 시험에 딱 취지에 맞게 만들어진 책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난 안 풀어. 그리고 특정 인간 선생님 팬이어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지훈 선생님이 나쁜 것 아니에요?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 대성마임에 또 어떤 선생님, 뭐 그 선생님 막 개념책만 하면 돼요. 자, 그 개념책도 재가공된 거 아니에요? 원래 개념의 그 본질은 뭐예요? 교과서예요. 근데 그걸 예쁘게 누군가 재가공한 걸로만 하니까 자꾸 지엽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나 특별히. 그러면 당연히 덜 좋아하는 문제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가공된 걸로 자꾸 연습하지 말고. 그리고 EBS도 자꾸 변형 문제집으로 애들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능 특강을 먼저 보고 변형 문제집을 더 공부해야지. 얘를 무시한 채 선생님들 자꾸 예쁘게 포장시켜준 것만 연습하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통 수능 특강 풀려 그러면 이 페이지 절대 안 봐요. 넘겨요. 그리고 푼 다음에 OX, OX. 자, X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기역 니은을 나는 체크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면 디귿 오답 끝. 그거는 베껴쓰기예요. 공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랜덤 질문 다 합니다. 맞은 것도 이거 어떻게 해서 풀었고 어떻게 맞았어? 왜 그 생각해서 얘는 틀렸어?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보면 이 다음에는요. 옆에 또 그 개념 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샅샅이 톱 보는 공부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내 거 하듯이. 그리고 반박해봤으면 좋겠어요. 맞는 것도 이게 근데 왜 맞지 진짜?
틀리면 이거 왜 틀리지? 난 이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핵심을 조금 아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의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연계 교재가 50입니다. 50점 맞아선 절대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50도 채워서 100을 맞아야 의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렁뚱땅 두리뭉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건 지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해설지 바로 보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M1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 중에 제가 좀 지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기가 답을 맞출 때까지 답을 아예 안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되게 단단한 친구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조금 위에 딱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친구면 조금 시간이 한 30-40분 걸리더라도 저는 하는 걸 조금 추천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챙길 게 되게 많은 친구인데 고집스러워서 그냥 안 보는 친구가 있어요. 왠지 답지 보면 지는 것 같고 그건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개인 상담하면서 그거는 개인에 맞춰서 제가 말을 해줍니다. 그 친구한테. 어제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리미트하고 시그마 기호가 결합되는 건 그냥 바로 적분으로 돌리는 문제인데 그 친구가 진짜 리미트 풀면서 시그마 풀면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오니까 좀 선생님 고민하려고 이건 납둔 거니까 다음에 뭐 체크해 주세요 그러는 거여서 내가 근데 과정을 봐서 이거는 고민하는 문제 아니야. 다시 개념서 봐. 전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되게 고집스러운 친구여서 답 보는 게 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명확하게 모르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여기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그런 이제 맞았으면 맞은 건 또 답을 안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헤맸다는 느낌이 들면 답 보셔야 돼요. 백기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답은 어떻게 간결하게 두 줄 만에 했지? 남의 걸 모방도 할 줄 아는 친구가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모방이 백기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학습법을 다 섭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최상위권은. 그래서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영어 단어 외우거든요. 그 종례 시간에. 근데 저는 저희 반은 무조건 하나 더 외워요. 네, 공식적인 것보다 뭔가를 하나씩 항상 더 시켜요. 네, 저를 견디면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몸을 가만히 안 두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가만히 안 놔둬요. 저는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 그리고 개념을 공부했다고 할 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암기를 했으면 개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념의 본질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개념 공부를 한 거라는 생각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개념은 수능 보는 날까지 완성 안 돼요. 계속 나와요. 나 이것도 놓쳤네.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개념 한 언제까지 다 하면 돼요? 뭐 2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개념을 언제까지라는 게 어딨어? 계속 끝까지 해야지. 근데 굵직하게 한 바퀴 도는 게 뭐 2개월에 끝나는 걸 수는 있지만 개념이 언제까지 끝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완성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고 과정을 반드시 봐야 돼요. 본인은 10줄에 풀이를 해서 적었는데 풀이가 2줄밖에 없다면 분명히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는 5줄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간단하게 표기를 해야 아까 수능이 이제 뭐라고요? 시간 관리. 난 계속 10줄에 풀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답지를 안 봐. 맞았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시간에 못 푸는데 그러면. 그럼 간결하게 내가 2-3줄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자꾸 봐야죠. 네. 그리고 답지가 포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수학 답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x는 3차 함수므로 막 이렇게 글씨도 막 있잖아요. 근데 실제 풀 때 그렇게 안 풀잖아요. 글씨까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막혔던 부분에 키 솔루션을 항상 한 줄로 네,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있으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1번 조건 때문에 나는 이 풀이를 했고 2번 조건 때문에 나는 이 풀이를 했고 그래서 결론이 뭐고
항상 3단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론 이 중간의 계산이야 사람별로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 위주 학습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대면 1번이 지수 단순 계산 문제거든요. 실제 수학에서.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걸로 비유하자면 구구단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원 수투니까 지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아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1번 문제에 삼각함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게 M1인 것 같아요. 그게 의대 가는 애인 것 같아요. 1번은 왜 지수가 아니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유형에 젖어든 거예요. 내가 삼각함수를 풀 줄 아는 게 중요하지 1번의 지수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수를 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번에 있으면 왜 안 되고 10번에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는 보통 많은 문제집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약간 단계별로 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섞여서 나오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거 한 권 푸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자꾸 이게 뭔가 내가 마음속에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잖아. 레벨 1 푸는 중이야. 레벨 3? 이건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킬러는 없어졌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섞여져 있어도 내가 삼각함수를 풀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로그를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미분을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적분을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적분이 1번에 있으면 어려운 거고 10번에 있으면 안 어려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실전 대응 말씀하셨어요. 단위 시간은 그리고 탐구 특히 보통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지, 화지, 생지가 제일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저는 지구과학을 지구과학 단독으로 연습하라고 절대 말 안 해요. 항상 세트로 물리 30분 풀고 2분 교체하고 지구과학 30분. 물리에서 멘탈이 터진 채로 지구과학을 풀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지구과학만 단독으로 풀면 맨날 50점 맞아요. 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기모 풀 때는 탐구는 단독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두 개가 한 세트, 한 교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시간당 문제 해결력,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요. 영어는 항상 점심 먹고 졸릴 때 풀어야 되고요. 국어는 매일 아침에 비몽사몽한 순간에 풀어야 되고요. 탐구는 체력이 다 지친 상태에서 두 개 세트로 풀어야 돼요. 모든 컨디션이 똑같이 동일한 데에서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컨디션 제일 좋을 때 풀고 선생님 저 이제 지구과학 잘해요. 그래서 수능 때 미끄러졌대요. 안 미끄러져요. 그거 실력이에요. 네, 미끄러진 거 아니에요. 네. 9평이 쉬워서 잘 본 건데 9평 잘 본 거랑 수능 못 본 걸 비고 자꾸 미끄러졌다고 하면 자꾸 자기만의 그 착각 속에서 허우적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첫 상담이 그거였어요. 애들이랑. 수능 점수가 뭐야?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봤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수능날 이렇게 맞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1년 동안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날 나올 수 있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국어는 보통 아무래도 의대 물론 의치 약한 수 가는 친구들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탐구도 잘해요. 사실. 네. 뭐 얘네는 수학하고 탐구만 잘하고 국어 영어는 인문계열보다 못해가 아니라 그냥 가는 애들은 의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간혹 아무래도 이제 이과에 조금 특화된 애들이 있다 보니까 국어의 보편적 생각을 자꾸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서술어를 보면. 수학은 정답을 쓰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한 현상을 놓고 90%가 A라고 생각하면 A가 정답인 거예요. 10%가 B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는 거예요. 이게 적합한 게 1, 2, 3, 4, 5번이 있는데 1번은 95% 적합해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게. 근데 2번은 75%밖에 적합하지 않으면 1번이 달빈 거예요. 보편적 생각, 그래서 평가원이랑 자꾸 뜻을 맞춰가야 돼요. 의도를. 아, 내가 항상 나는 더 막 꽈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되게 집요하게 안 파헤쳐도 되는데 그럼 자꾸 그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꾸 가볍게 막 계속 생각해가지고 깊게 생각 안 해서 틀린 친구들은 조금 한 번 더
네, 짚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편성에 맞춰야 되는 게 국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손질 증가했고 문학 작품은 그래서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기 때 내가 문학을 좀 많이 모르는 것 같다, 작품 아는 게 별로 없다, 연계만 맨날 암기하듯이 공부했다 하면 왜 그거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작품 다 모아놓은 모음집 한 번 사서 쫙 보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래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아야 네,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독서는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이제 뭐 전문 용어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면 안 된다, 킬러문학 배제하자 해가지고 문학이 조금 더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 아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 이 뜻이 뭐야 그러면 사이값 정리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게 잘 푸는 친구들도. 네. 그래서 문제에서 그 용어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만 맨날 다른 말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수학도 예를 들어서 단순 증가함수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 말도 할 수 있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동의어도 한번 수학에서도 찾아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다음 유형에 민감하지 말고 문제 내의 조건의 정의에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썼고요. 자, 그다음에 영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영어의 전문가는 아닌데 영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요즘 환경이 많이 뭐 이렇게 지구 환경이 뭐 심각해지고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회용품 말고 뭐 이런 지문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제는 재사용하는 물건을 조금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인데 애들이 이제 지문을 그 선지를 읽다 보면 주제를 까먹고 여기에 이제 하나씩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심각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것도 이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음료를 마실 때는 뭐 매장 가서 이런 걸 이용하자예요. 그럼 사실 그냥 말로는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주제에 가까운 건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면 이쪽 방향으로 향한 답이 있고 이렇게 향하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게 답이에요. 먼 건 답이 아니에요. 말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냐면 영어 지문이 있으면 번호가 있어요.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한 단어로 쓰는 연습을 맨날 했대요. 이거 맨날 이렇게 밑줄 치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에 좁아져서 시야가 자꾸 오답에 자꾸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 같네. 그래, 쓰레기 줄여야지. 맞아. 지구가 지금 심각하대잖아.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결론은 재사용하는 물건을 좀 많이 재활용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선지를 고르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최상위권과 그냥 상위권의 차이. 하루에 얼마에 공부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몇 회 독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은 질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냥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머니들께도 기출은 몇 회 독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가 체화가 되는 횟수가 있는 거죠. 나는 5번을 해야 드디어 체화가 됐으면 5번 해야죠. 남들이 기출문제는 3회 독하는 거를 했어도 3회 독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3회 독하고 멈춰요? 5회 독해야지 그럼. 근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국어 조금 문해력이 되게 좋아.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미 인지가 다 됐어. 그러니까 1회 독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3회 독하느라고 수학 공부를 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질문에 집중하지 말고 하는 행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험생활, 뭐 컨디션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패턴 단순화,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입학 상담을 하는데 둘째 학생 때문에 이제 오셨어요. 둘째 아이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능을 이제 좀 못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재수 생각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첫째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해서 나는 다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들어간 이렇게 죽처럼 갈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맨날 그걸 싸주셨대요. 그래서 만약 아까 저희가 있는 시간 14시간이랬잖아요. 걔는 순 공부 시간도 14시간이었대요.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를 한 거예요. 옆에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약간 드링크식으로 밥이 갈아져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선생님 몇 시간 공부해야 돼? 그러면 너도 갈아서 먹어 하면 갈아서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남이 뭘 한 거에 막 이렇게 빗대지 말고 내가 제일 최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리듬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네. 아까 뭐 일요일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가서 1분도 공부 안 했습니다가 나랑 맞아요. 그럼 난 그래도 되는데 또 어떤 친구는 1시간 정도는 더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었대요. 왜냐하면 다 안 끝나지더래요. 그럼 걔는 1시간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제일 많이 찾아갈 거고요. 혹시라도 저희 학원에 오시면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 애들이랑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시니까 전화 주시는데 저는 그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이 애들이랑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문자나 이제 믿고 맡기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보통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아우 집에 와서 하나도 안 봐요. 이렇게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와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나쁜 일이에요. 전 전화를 보통은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는 부모님께 꼭 알려야겠다. 이럴 때만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전화가 없는데 집에 가서 한자도 안 보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학원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믿고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담임 시간 출근이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8시 반에 출근해요. 뭐 추가 시간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11시 반에 똑같이 출근하고 그럼 거의 이제 밥 시간이에요, 그냥 솔직히. 그리고서 나 퇴근할게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너네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나도 옆에서 같이 달릴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 성격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해보면 저도 급식 똑같이 먹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여기가 완전 외출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그냥 온전히 쉬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겠구나. 네. 그리고 M1 정도 왔으면 막 이렇게 뺀질뺀질대고 게을러가지고 그 성적 맞아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습관 정도는 그래도 만약에 아니다. 얘는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했는데도 그 성적에서 왔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더.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하든 안 하든 결론이 공부를 해요.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좋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공부를 안 하려고 맘 잡은 애들은 뭘 해도 공부를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요.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공부를 못 해요. 네, 이거랑 벌써 내가 실랑이 하고 있다면 저는 말하죠. 넌 M1이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래도 그러면서 극강으로 끌고 가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일주일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랑 찾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성적이 안 나올 때 사실 이거는 제가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행정고시 행정학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수험생과 합격생의 차이 하면서 올린 글이에요.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거를 적용해서 적었거든요. 했더니 성적이 너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뭐 9평대 망했어요. 혹은 6평대 망했어요. 그러면 의대를 가려고 진짜 마음먹은 친구들은 울면서 해요. 걔네도 울어요. 안 울지 않아요. 걔네도 마음이 속상하겠죠. 근데 아닌 친구는 울기만 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요. 그쵸? 뒤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된다. 저는 애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 페이스메이커라고.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토너 옆에서 30km까지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사람이에요. 절대 앞서서 뛰어도 안 되고 너무 처져서 뛰어도 안 돼요. 딱 이 사람을 위해서만 같이 뛰어야 되고요. 30km 이후로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결승선은 누가 끊어요? 본인이 끊어야 돼요. 제가 대신 끊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극강으로 같이 달립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저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뜻을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요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멘탈 엄청 흔들려요. 네, 실제로. 근데 저는 어떤 역할도 하냐면, 뭐 시키는 것도 많이 하지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현역 수능 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건데, 순간 백지장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게 트라우마로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고 3수 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 수능이 가까워지는 그 디데이 100일쯤 되면 그게 막 악몽이 계속 시달리고 막 이렇게 트라우마가 이제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과호흡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미리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괜찮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밖에 이제 막 이렇게 산책하고 심호 가라앉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말이 그냥 틀려, 그 문제.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다 뒤로 이제 엎어졌다면, 그 문제 틀리고 다른 거 풀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분수가 연달아서 계산이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작년에 실제로 좀 안 좋은 일이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사회탐구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수업을 듣는 애들이 이제 조금 또 멘탈을 잡기가 또 힘든 경우도 있었고, 진짜 많아요. 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각각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다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시키는 건 또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분 1초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오자마자 뭐가 휙 지나가요, 그냥 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자신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여기 있죠. 여기에 8페이지, 9페이지. 이거는 약간 생략해 놓은 거예요. 8페이지, 9페이지가. 이거 다 작년 저희 반입니다. 자랑 한번 할게요. 이거의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저렇게 막 저를 내세워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뭐 한마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실력 면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대치동에 어느 선생님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진정성에서는 1위라는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건 자신 있어요, 전. 네, 그건 진짜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네,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제 야 킬러 문항 내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막 애들의 이렇게 멘탈이 훅 이게 한번 할 때 제가 밴드에 게시한 글이에요. 이게 최종병기 활이라고 정말 옛날 영화인데 이 친구가 활을 쏠 때 한 말이었어요. 저 적군을 향해 죄를 써야지만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적군인 거예요. 내가 안 쏘면 내가 죽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게 한 발에 통과되지 않으면 적군이 바로 눈치채고 이제 나한테도 공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을 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거 혹시 알아요? 국어도 듣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알아요? 옛날이긴 한데 네, 수능에 국어 듣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절도 있었고 막 사탐, 과탐을 다 같이 보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화작 이렇게 안 갈라지고 그냥 보고 가다형이었던 수학은 가형, 나형이었던 시절도 있고 그때마다 애들은 무너졌었어야 돼요. 수능이 한 번만 바뀐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수능은 계속 진화했어요. 심지어 제 제자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현역대 중앙대 가고 재수해서 이제 한양대 가고 한 번 더 그래 이것도 멈출 수 없다 삼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간주고 제가 야 의대는 안 가 이제 그랬어요 농담처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공부하는 속도보다 수능이 진화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냥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뭔지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또 뭔가의 변화가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그건 극복하는 거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매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니요. 다 섭렵해야 돼요. 아까도 연계가 50이면 비연계 하는 거 맞잖아요. 야 근데 보니까 탐구에서 이 과목은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과목 안 나오네? 이걸 왜 계산하고 있어요? 다 하는 거지. 그걸 자꾸 계산하고 거르니까 대학도 나를 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맞다. 그걸 극복하는 게 맞다. 절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어떤 친구가 6, 9 수능을 이렇게 맞았대요. 이 친구요. 수학 실력 없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탐구 하나가 실력이 없는 친구일까요? 한 번씩 1등급은 어쨌든 맞았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모든 과목에 그럼 실력이 또 있는 걸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지 뭐 매월 사설 모의고사 포함해서 뭐 매월의 성적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꾸 그거 하나에 애들도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데 어머님들이 자꾸 쑤셔 놓으면 애들이 갈팡질팡해서 안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3월 딱 시험 보자마자 진짜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수능이 예를 들어서 뭐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또 3월에도 3이 나온 거예요. 한 달이나 공부했는데 왜 3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해볼게요. 그럼 3월에 2가 돼요. 그러면 또 한 달 공부한 거가 4월에 1이 돼요. 그럼 5월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 논리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떨어지면요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렇게 막 계산하듯이 막 샥샥샥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그 친구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연습했는데 자기가 수능 때 마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자기는. 의대 아까 그 친구도 76점 맞아서 2등급 맞았어요. 딱 공통 다 맞아서. 다행히 국어가 불수능이어가지고 76점만 맞았는데도 2등급을 올해 운 좋게 받긴 했는데 엄매를 다 놓쳤어요. 마킹을 못해서. 근데 실제 가채점은 100점이었어요. 그 친구는 국어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걔가 실력이 없는 걸까요? 그게? 과연 실력이 없다 있다로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의대 친구들은 매번 다 맞다가 갑자기 하나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실력이 막 저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 연습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1 맞다가 갑자기 3으로 떨어졌어요. 요건 문제가 있죠. 요건 뭐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너무 하나 성적에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공부 안 한 거야? 아니요. 울면서 뚝뚝뚝 울면서 와요. 진짜 했는데도 선생님 안 올랐어요.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9평은 잘 봤는데 수능 못 본 친구 많잖아요. 난이도에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저 만약 여기 이제 만약 혹시 여기 다니면 야, 선생님하고는 무슨 얘기했어까지 다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애들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자꾸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알아요. 본인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네, 의대 갈 정도면 막 이렇게 농땡이 피면서 아 그래도 잘 나오겠지 이럴 그룹이 아니에요. 네, 그 그룹은 이미 지나간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네 하셔야 돼요. 그다음 숫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마케팅에서 제가 우연찮게 본 건데 너무 이게 수능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하나 따왔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 마케팅이에요. 숫자 그 주식 그래프에 현혹되지 말고 결국 최고치 찍을 때 내 재산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올라갔으니까 내 재산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간에는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끝까지 결론이 나야 중요한 것처럼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진짜 수능이 끝이에요. 육고 아무리 잘 봐도 수능 잘 봐야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헤집지 마시고 근데 엄마는 아쉬워도 그냥 솔직하게 그럼 말씀하세요. 네, 엄마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계속 대화를 조금 저는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도 숨구멍이 필요해요. 여기서 숨 쉴 데가 없어요. 진짜로. 네. 진짜 이거는 제가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게요? 우리 애들 맡겨놨으니까. 저 교과목 선생님 친해서 뭐 나중에 뭐 같이 뭐 연결될 거 있어서 이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 맡겨놨으니까요. 진짜 딱 이유 딱 그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제가 이인 줄 알아요. 되게 막 쾌활하고 외향적이고 저 아이예요. 전 근데 우리 애들에 관련된 거면 무조건 해요. 어떤 뭐 이 체면도 안 중요해요. 그냥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도 이 친구가 이런 거 불편하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해요. 왜? 우리 애들이 편하니까. 전 딱 그거예요. 그냥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알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A 선생님이 우리 애가 듣고 있는 선생님이야. 그럼 가요. 선생님 이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 너무 좋대요. 한마디 해주면 기분 좋아서 더 좋은 거 알려줄 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수학 강사여봤자 우연찮게 저도 수학 강사긴 했는데 원장님 수학 강사니까 갑자기 동급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서 하게 되거든요. 예. 좀 그래서 해요 진짜로. 그리고 조금 만약에 자료 얻을 것도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또 얻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이런 도형 문제 부족하다는데 선생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역으로 말해요. 너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선생님이 도와는 주는데 그래야 너가 더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자, 그다음 이게 수학 그 어떤 원서거든요. 수학 전공자들이 쓰는 원서긴 한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여러 설명회를 가면 한 문제 더 맞으면 대학교가 바뀐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의대는 한 문제 더가 아니라 그냥 안 틀려야 돼요. 네. 근데 그 한 문제 더라는 말에 이게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제목이 요거거든요. 앞에는 단수고 뒤에는 복수예요. 근데 단수면 영어 뜻이 문제가 되고요. 복수면 고난이랑 역경이 되는데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말은 쉬운데 얼마나 큰 역경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말은 쉬워요. 한 문제 더 맞으면 대학교 바뀌지. 이건 저도 맨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번에도 저 입학 상담하는데 똑같이 두 문제를 틀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27번 틀렸겠거니 뭐 28번 틀렸겠거니 얘는 3번을 틀렸대요. 근데 제 외부에서 보면 제3자 보면 얘는 수업 100점 맞은 애보다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해요. 얘를 또 맞추려고 했더니 어이없는 계산 실수를 하고 있질 않나.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전 그때마다 기탄 수업 풀려고 그랬어요. 네. 저 그런 것도 다 말해요. 전 다 말해요, 진짜.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수능 잘 보면 끝이라니까요, 그죠? 진짜. 네. 그거 잘 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자, 그다음 저는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습 시간 조사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국어 몇 시간 공부했는지, 수학 몇 시간 공부했는지, 영어 몇 시간 공부했는지 다 조사를 하는데, 아까 14시간이라고 했지만 아까 밥 갈아서 먹지 않는 이상은 14시간 동안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먹어요. 그쵸? 그러면 12시간은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12시간 공부도 쉬는 시간도 안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럼 10시간을 공부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월화수목금토일하면 70시간이에요. 그래서 70시간은 절대적으로 전 나와야 돼요. 네, 그거는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90시간 공부한 애보다 95시간 공부한 애가 무조건 수능 성적 좋아요? 네, 저 그다음부터 농도라고 봐요. 밀도라고 봐요. 70시간까지는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비례를 할 건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유 많이 하거든요. 두 친구가 피아노 연습을 해왔대요. 하나는 100시간을 연습해왔고 한 친구는 80시간을 연습해왔대요. 그러면 100시간 연습하면 무조건 잘하겠네 생각하지만, 100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미 솔 랄랄라 솔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80시간은 도미 솔 랄랄라 솔 이렇게 연습했어요. 100시간은 도미 솔 랄랄라 시 이렇게 한번 연습했다가 도미 솔 틀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더 잘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틀린 게 뭔지 정확히 짚고 체화시키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거 막 제가 또 수학이랑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제가 본 전공이 수학인데 정말 그 큰 학문을 공부하다가 데였어요. 내가 원하는 수학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내가 공부하고 있나 해가지고 경영학 복수해서 마케팅 이런 거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광고했던 사진이거든요.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뭐가 인상 깊었을까요? 우선 모래시계는 시간이 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생기는 게 있어야죠. 시간만 보내면 안 되죠. 근데 맥도날드가 이 시간 내에 감자 프라이가 나와요를 선전한 거긴 해요. 얘 입장은 그건 맞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수능 점수가 있어야죠. 시간만 보내면 어떡해요? 맞죠? 그죠?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저는. 네. 그래서 밀도 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를 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70시간 썼다고 막 제출하는데 믿을 수가 없겠어요. 저는. 그래서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그래서 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끝날 때,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애들면 저한테 혼나가지고 울었던 친구들. 그래서 그때 걸리길 잘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라이브러리 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공부만 했다고, 자기 딴짓을 절대 못했다고. 예. 애들이 의외로 이게 너무 익숙한 세대잖아요. 코로나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SNS를 뭐 알람 끌려고만 했어요. 저건 다 허용한대요. 네, 다 허용한대요. 그냥 삭제하고 오라고 그래요. 인강만 되게. 네, 이거는 어머님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가끔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왜냐면 걱정되셔서. 그 마음은 알아요. 잘 지내니? 뭐 학원은 갔니? 보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카톡 금지예요.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저한테 하세요. 제 번호 제 번호는 네, 입학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알려주면 좀 그러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보내세요. 네, 저한테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그냥 저하고만 잘 지내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모두가, 전 그 말 하거든요. 저 꿈이 있어요. 저도요. 저는 저희 M1반 친구들이 다 뭐 의대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인이 될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인이 됐을 때 좀 그 세계적으로 조금 이름 있는 상 같은 거를 수여를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 노벨상은, 뭐 다른 상은 모르겠는데 은사를 한 명 같이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 노벨상. 근데 물론 당연히 교수님을 초대하겠죠. 저는 초대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순간이라도 내가 생각나서 연락이 오면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네, 내 제자들 중에 노벨상 받는 애가 나오는 게 꿈이에요. 네, 제가 못했으니까 제 제자들이 하는 거. 네,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끔, 네, 저는 꼭 달려야 되는 거라서 하는데, 압박감은 안 돼요. 전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근데 긴장감은 있어야 돼요. 막 못 봐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너무 이것도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예. 적당한 긴장감은 있는데 너무 막 압박감 받아가지고 선생님 막. 그래서 어떤 친구 있었냐면 작년에 막 시험만 보면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킹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서 심지어 선생님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또 어머님이 간호사시래요. 그래서 전 간호학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간호학과도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보통 안 넣거든요. 이건 거의 납치라서 제가 납치돼도 상관없으니까 위로 상향도 같이 넣었는데 네. 근데 결국 다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긴 했는데 카톨릭대 간호학과까지는 그렇게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 맨날. 그래서 이 친구가 기억하는 저하고 다른 친구가 기억하는 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둘이 이렇게 합격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너한테는 선생님이 그러셨어? 옆에 있는 애가 되게 놀라면서 그랬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있고 입결입니다. 네. 아직 올해 건 안 나왔으니까 1 상위 누적 1 이내여야 됩니다. 네. 이게 의대 입결이고요. 네. 의치 약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찍으셔도 돼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가 조금 더 높아요. 뭐 연대나 서울대나 그걸 높다 낮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의대가 왜냐면 서울대는 내신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치대. 그리고 치대 약대 중간이 그 수의대 한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지금 저희 반도 그런데 작년도 그랬어요. 수의대 마니아층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약간 체감이 의치 약한수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근데 의치 수약한인 것 같아요. 한의대가 확실히 선호도가 확 내려갔고요. 약이랑 수는 본인의 그냥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권이 있는 것 같고 의를 제일 선호하고 바로 안 되면 이제 치대 요거는 이제 치대를 선호한다기보단 의대 바로 밑에라는 느낌은 맞는데 아니면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조금 전문직을 하고 싶은 경우에 의대는 좀 아무래도 노동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약대고 요새는 반려동물이 너무 인기를 갖다 보니까 수의대 선호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약대가 아무래도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입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이거는 뭐 오면 친구들이 알아야 될 컨텐츠인데 소위 말해서 이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는 기존 걸로 따지면 준킬러 킬러 빼고 나머지 다 막기 전략. 이거는 준킬러 다 막기 전략. 이거는 킬러 다 막기 전략인데 다 잘 풀어야 돼요. 이것만 매몰되면 쟤를 놓쳐요. 네, 정말 다 잘 풀어야 돼요. 네, 의치 약한 수는. 그리고 저희가 그 M1반은 이 만점 프로젝트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100분위가 걸려 있긴 한데 혹시 모자르다 하더라도 M1은 네,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M1의 혜택이에요. 최상위권반의 혜택. 그리고 요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되게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한테 네, 수업을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인데 약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좀 성격들이 거치세요. 애들이 그래서 와서 울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자괴감이 들어요. 막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저는 막 네. 그래서 네 그런 데서 네 수업을 또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너 매번 쓸 건데 이거 제 취향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거를 국수 영탐 정리 노트가 따로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고요. 저는 공부 본질을 더 집중하라고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느라고 본질이 뒤로 물론 이걸 해야 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네. 저는 약간 네.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 양 이것도 아까 공부 몇 시간 했는지 적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몇 시간 했고
몇 등을 하고 있는지까지 나와요. 근데 전 등수보다는 등수는 성적 등수를 올리시기 바라고요. 네. 70시간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밀도 농도.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너한테 몇 점을 주고 싶어? 공부 학습에 대해서. 저는 이걸 꼭 물어봐요. 그 개개인한테. 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왜냐면 제가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본인이 알거든요. 네. 제가 뭐 잡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지 얘가 딴 생각 멍 때리는 시간까지 제가 막 다 24시간 관찰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웬만하면 멍 때리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등짝을 때리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고 그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시간표가 다 펼쳐져 있긴 한데 혹시라도 겹치면 저희가 나만의 시간표에서 원하는 수업을 시간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수학이 어떤 친구가 3등급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등급이니까 다 똑같은 수업 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A 친구는 수원이 부족해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럴 수 있죠. B 친구는 수투가 부족해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C 친구는 미적이 완전 안 돼가지고 3등급이 나왔는데 다 같이 듣고 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다 쪼개져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이 쪼개져 있고 그럼 미적이 부족한 친구는 수원, 수투는 심화 수업 듣는 거예요. 근데 미적은 기초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선택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원, 수투는 심한데 미적만 기초 이런 수요보다는 다 심화 수요가 많으면 그거는 안 겹치게 해놨는데 물리적으로 간혹 겹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영상 촬영을 다 합니다. 이거 다 지금 영상 촬영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업이. 그래서 인강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저희는. 네,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못 듣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저희 M1이 3함 6이에요. 탐구는 하나만 들어가고 수학을 포함해야 돼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함 6이면 의치서반이라고 말하기가 쬐게 그래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전 말해요. 이거 의치서반 솔직히 아니다. 근데 하자. 의치서반 진짜 될 수 있게.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됐든 뭐가 하나 돼서 오는 거잖아요. 성취감을 한번 겪어봐서 너네 안에는 잠자르기 무궁무진하다. 그거 다 끌어올리자. 이 말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게 풀이정규일 때는 요건데 재수정규부터 원장님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셨나 봐요. 작년에는 재수정규도 요거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3합 5예요. 6이면 이제 M2로 갑니다. 네. M2로 가셔야 돼요. 물론 M2까지는 의치서반이에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조건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저도 안지 3일 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거랑 거의 만약에 그래서 M1 조건이 아마 되면요. 그 퍼센트는 다 다를 건데 장학금이 뭐 하나 걸리긴 할 거예요. 저희가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3업 5까지는 뭐 라이브러리가 뭐 무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30%는 뭐 하나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서 명확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트럭이 나는 부분이 비용이거든요. 저는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그냥 월급 받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좀 관심이 없는 파트예요. 근데 애들한테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두드러기 나는데도 하는 이유가 매월 어머님들께 나가는 고지서가 내용물을 제가 보진 않는데 종례 때 제 손을 통해서 배부가 돼요. 애들한테.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어머니 갖다 드려. 그럼 애들도 이렇게 마음을 죄송해 해요. 애들도 막 되게 당연한 듯이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보답하자, 갚자 이런 말을 하면서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워렌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주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경제에 관심이 있든 안 하든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가치보다 가격에 더 주목한다. 하지만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이만큼밖에 못 얻는 사람이 있고요. 이만큼 얻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말해요.
이만큼 얻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니네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값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값, 미래의 값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을 꼭 합니다. 그래도 M1은 장학금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이어서 다른 반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환원시킬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반 급훈입니다. 전 이 두 개를 꼭 애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M1의 급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대학교만 잘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도 멋지게 날개를 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